알로하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고 그리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소득이 늘어도 왜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소득은 숫자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 가치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과 동질적인 집단에 속하고 어울리며 이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판단한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주로 어울리며 그 집단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어 있다. 과연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 결국 소득에 따라 생활 수준을 높이기에 항상 빠듯할 수밖에 없다.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는 그런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가랭이가 쭉 옆으로 벌어질 수 있으니 하지 마라. 쉽지는 않더군요, 다들. SNS의 시대는 남들과 비교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비교 대상이 SNS상의 남들이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여유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유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여야 여유 있게 번 소득을 큰 몫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블룸버그에서 연봉이 무려 17만 5천 달러, 2억 3,400만 원 이상인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 중에서 25%가 살기 빠듯하다? 2억 3,400만 원인데 1년에 가난하다, 하하, 매우 가난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을 했네요. 돈 때문에 걱정된다 라고 응답한 사람도 무려 60%에 달했다고요? 누구에겐 꿈의 소득일 수 있는 억대 연봉이지만 정작 이들 중에서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여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더 많은 돈을 벌면 여유로워지긴 하는 걸까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네요. 부유함과 가난함은 상대적이다. 개인의 소득은 숫자로 표현되지만 부유하다 가난하다라는 숫자가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체감의 영역입니다. 이 체감은 어디까지나 비교를 통해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와 혹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일 것 같냐는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준, 보통 수준이라고 답합니다. 반대로 부유하거나 가난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은 적고요. 이건 상위 몇 %에 해당할 것 같냐고 물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 대상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어울릴 일이 잘 없는 경우가 많죠. 즉,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배경이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그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자신을 평균이자 보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인 진짜 위치가 아니라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분명 고소득이어도 친구들보다 적게 보는 경우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질적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기에 비교 대상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소득이 늘수록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을 땐 라면의 삼각 김밥으로도 만족하던 사람도 소득이 늘면 더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저축 금액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이상에야 소득이 늘수록 소비의 수준도 높아져서 결국 남는 돈은 적게 벌 때나 많이 벌 때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많이 벌어봤자 쓰면 적게 버는 거나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비교 그룹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소비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녀를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는 상황에선 나도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남들이 쓰는 만큼 나도 쓰기 때문에 소득이 늘더라도 지출도 같이 증가하기에 실질적으로는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제가 말을 정리하자면요. 소득이 늘어날수록요. 나의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늘 빠듯한 상황에 시달린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요. 실상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 뭐 애들 영어 유치원, 뭐 발레, 운동하는 거, 피아노, 할 거 되게 많죠. 그런데 전부 돈을 쓰고요.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 치러 다니고요. 또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뭐 먹게 되면 돈 많이 쓰죠. 그래서 쓰는 돈이 많게 되면은 아무리 벌어도 못 버느니 못하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벌 정도로 돈이 많아야지만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빠듯한 자신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다. 정작 재벌들도요, 그 비교 대상이 다른 재벌이란 측면에서 나름대로 빠듯하다 느낄 수 있겠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그에 걸맞게 지출도 늘어나므로 언제나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게 된다.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남들과 비교하기 쉬워졌습니다. 특히나 인스타와 같은 SNS의 등장으로요. 과시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요. 그런 남들의 과시를 보며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일도 매우 잦아졌죠. 하지만 과시를 위한 편집된 삶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 박미TV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편집된 영상을 보시고 과시하는 애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할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와이에서 산책할 때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지금 요즘 뭐 굉장히 과시하는 영상들, 먹는 거 뭐 굉장히 비싼 음식 먹는 거 뭐 먹을 수 있죠. 1년에 뭐 한두 번은 돈 있으면 먹는 거죠. 자주 먹는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되게 좋은데 그것을 굳이 그대로 돈 많이 드는 일을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시가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영상 조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SNS의 시대에서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도 쉽죠. 예전이라면 존재조차 몰랐을 사람을 알게 되어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비교는 결국 소비에서 나의 기준을 높여 삶의 여유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여유로운 삶은 소득에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돈을 써야 하고요. 지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계획에 묶여 쓸 돈이 빠듯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상이고요. 여유는 소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때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할로.